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아침 7시 21분이네요. 아휴, 업로드 날짜가 참 제멋대로입니다. 그죠?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방송 들어주신다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기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틀 안에 그래도 최대한 매일매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틀 안에는 꼭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어제 차에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왜 상승장에도 돈을 못 벌고 하락장에 돈을 자꾸 잃게 되는가? 그죠? 똑같이 상승하고 똑같이 빠졌는데 왜 나는 결과가 자꾸 안 좋은가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 차트를 예측해서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그 다음 이야기고,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뉴스를 봐야겠죠. 네. 보겠습니다. 22일. 내일 드디어 금리 인상이 이벤트가 있는 날이네요. 그죠? 네. 자, 멈추지 않는 무역 적자 이달 들어서만 81억 달러. 물가 뛰어 실질임금 확 줄었는데 대기업 직장 혜택은 찔끔. 집값 6억이야만 되는 보고자리론 이제는 무용지물이다. 이건 집값 떨어질 거니까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네. 토스도 알뜰뻔 출사표 어쩌고 저쩌고.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 2400선 회복. 주식 양도세 2년 유예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율 낮춰서 21조 설비 투자 일자리 배당 확대 선순환 뭐 저저저 얘기 나오고 있고, 아파트 보유세 좀 줄인다 뭐 얘기 나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뉴스를 그렇게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트를 메일로 좀 보면 되겠고, 항상 여기 뉴스 타다 주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공님께서도 이번에 세제 개편안 올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세금도 사실은 합리적으로 내셔야죠. 그죠? 뭐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 건 아닌지 한번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요네즈님하고 또 몇몇 분 더 계셨는데, 그죠? 뉴스 원숭이 두창 뭐 이야기들 나오고, 이런 이슈들을 조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나요? 이런 질문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좋은 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털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네요. 이거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차트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나마 드릴 것들이 조금 있어요. 자, 뭐시고 저시고, 자, 환율이죠. 환율부터 항상 환율을 좀 우리 경제랑 밀접을 하니까 환율을 챙겨볼 수밖에 없죠. 환율. 자, 제가 이걸 이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려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가다 이렇게 빠질 거다. 3,040원 1,34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계시고, 일단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 이벤트로서 한번 끌려 올라가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440 조금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에도.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는 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봤자 이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도 비트코인 고평가 영역이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올 기름값도 이제 뭐 반등하고 빠지고 제 멋대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우디 관련돼서 였나요? 그 뭐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 분도 계시고, 제가 흔들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뭐 쭉쭉 오르지도 못하고 쭉쭉 빠지지도 못하고,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역시나 또 합의가 안 돼서 뭐 기름값이 안 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의 상승장은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승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죠? 드디어 조정이 나왔다가 또 매력적인 흐름이 나오려나, 좀 볼만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시 살까? 글쎄요. 어쨌든 지금은 뭐
다른 걸로 벌면 되니까 나중에 저는 제 원하는 포인트가 오지 않으면 함부로 뛰어들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코스피 나스닥 반등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나스닥 반등 많이 했네. 예, 많이 했네. 예. 그쵸? 나스닥 반등 많이 했고 이제는 반등의 전환점인가요? 어디 갔나? 여기가 1이니까 요 저장에 대한 38.2를 일단은 봤네요. 봤고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 위로는 또 이제 사시는 건 조금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까지는 그냥 유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600을 다시 13,600을 넘어서게 되면 눌림목을 잡으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이제 잡으려 지금 신규로 막 들어가긴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 게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반 치킨밖에 되지는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겠고 가고 나서 누림목 잡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수익을 잡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 잘라내고 그대로 그냥 들고 계셔도 됩니다. 추세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는 게 좀 정론이거든요. 항상 투자할 때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비트코인도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아직 상승의 여력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 내일이죠. 내일 일단 있고 날짜가 있고 그에 대한 뭐 흔들림 정도를 기대하면서 저는 일단 다 팔고 다시 눌림목을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자, 뭐 추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추세가 하나 넘어섰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럴 때 노리는 거다는 말씀을 지난번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소리 할 때 이럴 때 노리는 거다.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제는 맛이 조금 없어지긴 했어요. 맛이 조금 없어졌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맛이 조금은 없어졌다. 우리가 저기 보면 12평을 딱 만났습니다. 그죠? 533의 쌍바닥을 그리면서 12평을 딱 만났기 때문에 타겟간 도달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24,000달러에 대한 언급은 꽤 오래전부터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가게 되면 24,000달러 정도까지 목표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 사실은 뭐 바로 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사실 했었었는데 이거보다는 중간에 조정팔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조정파 구매를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린 모습입니다. 그럼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모습이 좀 이상적이고 좀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셨다가 돌파할 때 차라리 따라 붙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돌파할 때 무조건 간다 이렇게 따라잡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이 저점 이탈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정파가 횡보성 조정파가 등장을 한다면 돌파할 때 여기 손절주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돌파를 해도 약간의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돌파할 때 따라 붙어야 새로운 손절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요 자리가 오게 되면 다소 유리한 포인트니까 다시 덤벼보셔도 좋겠죠. 아니면 2,000에서 21,500불 사이. 이건 하나로 보면은 이제 한 2,800만원, 900만원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올 것이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면입니다. 오면 가정법이야. 그리고 가정법 덤벼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면 일단 계좌관리 또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똑같은 횡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지 아니면 뭐 다시 한번 떨어뜨려 줄지는 변론의 문제입니다. 별도의 문제. 이거 알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이제 반등해서 돌아가려 할 때는 배팅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저 조정파가 나와서 이렇게 튕길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튕길 때는 저렇게 막 무관해로 막 예상을 하려고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1차 목표가 잘 도달을 했다. 그리고 이제 원화로 잠깐 도망가서 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다시 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1등이 되었고 지금은 막 알트코인도 조정이 좀 전반적으로 조금 나오고 같이 이렇게 빠지 고점 형태가 조금 보였거든요. 그죠? 뭐 1시간 차트 정도 펴놓으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뭐 이들은 아직까지 조금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아직 몇몇 종목은 힘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떡락할 건 아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좀 돌파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게 뭐냐면 또 단기적으로 분산장이라 그래요.
분산장들에서 이런 형태가 좀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승량이 되려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럼 일단은 지금 비트가 횡보하면서 알트가 튀고 일부 알트들은 좀 조정이 더 나오고 요런 그림이죠. 그죠? 조정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아직까지 무너질 그림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측이지만 일단 신규 매수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또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비율로 설정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한다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아주 정확하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율 그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거의 풀배팅에 가까운 말씀을 드렸고요. 인생 풀배팅 할 자리다. 그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배팅 해볼만 하다. 손절 주고 배팅 해볼만 하다. 그죠? 쭉 올라가서 여기서 다 팔아라. 그리고 여기서 벌었던 시드, 왜냐면 제가 다 팔라는 시드 시황을 했기 때문에 저 엄청 싼 수익이 났었겠죠. 벌었던 시드 다 합쳐서 여기 30% 정도만 가지고 놓으셔라. 왜냐면 여기서 1000만원을 넣었다면 1000만원을 넣었다 이거 5천만원 가까이 돼 있었단 말이야. 저는 사실 이 상승장을 2배 반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이 상승장을 돈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거래 내역을 한번 보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못 먹었어요, 사실은. 아쉽지만 해도 막 한 3배 정도 먹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원금을 다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정확히 설정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서 산 가격보다 적은 비중으로 그냥 재미삼아 노는 정도 수준이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털어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뭐라 했냐면 제가 과거에 한 30% 정도라는 말씀을 들어왔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죠? 맞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풀 배팅을 해서 풀 수익을 갖고 가져가고 싶어 하는 마음가짐, 뭐 욕심이야 나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생각이 나중에 이 하락장을 맞게 하는, 이 하락장을 다 두드려 맞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니까. 상승할 때 좀 덜 먹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것은 저는 이제 다시 한 이제 전체 시대 10% 정도를 넣으시면 되지 않게 정찰에 가까운 상태죠. 그 정도는 신규를 하겠고, 그리고 이제 진입하셨던 분들은요, 익절을 1차 타겟가 근처에서 하셨으면 뭐 좋겠죠. 왜냐면 이게 이번에 역프가 나면서 하나가 3,200원 좀 못 받습니다. 3,200만원에 대한 언급 드렸던 기억 나시죠? 그러면 여기서 근처에서 뭐 적당히 달러를 차트를 보고 물량을 살짝 줄이셨던 분들은 그 줄인 물량의 정찰 정도는 다시 들어가셔도 요 포인트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 포인트 요 정도에서 다시 배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여기 주면 돼요. 역시나 이 가격 여기가 손절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얘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얘는 조금 애매해서 일단 여기 손절을 보시고 오게 되면 반등이 나오고 다시 빠질 거예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셨던 건 여기서 또 관리를 또 해주셔야 되겠죠. 계속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꿀렁꿀렁 이렇게 조정파, 행보성 조정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말씀 요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 하면 이게 뭔 개소리나 하시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조정파고는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플랫 형태가 등장할지 아니면 그냥 수렴하고 이를 한번 쏠지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조정파 완성되는 거 봐야 배팅을 하지.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은 별로 없어요. 임펄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 배팅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고, 이렇게 조정파 나오고 빠지면 뭐 한번 도전해보는 경우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강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이번에는 조정파가 나오고 다시 이렇게 출발하려 할 때 여기 이런 데다가 손절을 주고 배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3,500에서 3,800 정도까지. 그래야 게임이 손절가 요만큼이 되고 목표가 이만큼 되니까 내가 좀 유리한, 그러니까 배팅률로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야. 이번에는 확률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했다면, 예전 그 주사위로 4개, 2개짜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2개짜리 상대가 4개짜리야. 불리하죠. 하지만 배율이 여기가 더 높아요. 이해되세요? 배율이 여기가 한 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리한 게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이 말해서 또 똑같은 질문이 또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물량을 살짝 파셨던 분들은 다시 정찰을 이렇게 일부 남았는 거 다른 종목이나 좀 맛있어 보이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정찰 다시 박으셔도 좋고, 뭐 일단은
애매하게 물량을 좀 남겨두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파시고 애매하게 남겨두고, 이 애매한 이름 참 하쌤의 참 애매한 그런 말투인데, 여기서 30% 샀었다는 분들이 메인이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3월 정도 20%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량 살짝 한번 채워보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거지. 다 팔지는 말아요. 아직 다팔 흐름은 아닙니다. 저 같은 놈들은 팔고 사고 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 파는 거고, 뭐 전반적으로 여러분 공기 시황에서는 다 팔 흐름은 아니고요. 제가 이거 단기 추세라는 말씀을 전에 드렸었거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이제 열심히 연습하는 용도잖아요. 그죠? 5분봉 240을 단기 추세를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가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요때 5분봉 240선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연습해 봐야 되겠죠. 연습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요 하늘색이 어디 갔냐? 요게 요게 240선이네요. 5분봉. 빨간 거 진한 색 보이십니까? 보시면 여기서 한번 칩니다. 이렇게 빵 하고 때려요. 그러고 나서 꺾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추세가 하나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한가 보고 여기서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기 추세가 하나가 이제 깨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중기 추세요. 추세가 아직 남아있죠. 여기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 1시간 차트의 볼벤 하단에서 지금 돌리는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조정파가 분명히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서 위로 들지 아니면은 뭐 조정하다가 밑으로 뚫을지에 대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는 뚫어주면 또 반타를 칠 거고요. 그냥 들고 올라가면 오히려 돌파할 때 여기에 손절 주고 다시 한번 진입해 볼 겁니다. 역시나 벌었는 게 있으니까요. 제가 원금이 한 20% 정도, 이번에 수입했던 시대 20% 정도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배팅을 하겠죠. 그겁니다, 지금은. 근데 금리 인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빠져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조정파 완성이 아직까지, 여기 사실 하나잖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하나잖아, 하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수렴 주고 조정파 완성시켜도 그 ABC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구간들을 감히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잘 잡으신 분들은 느긋하게 물량 조금 파시고 부담액질 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다 팔아버리신 분들, 신규로 막 진입을 하려고 막 노려보시는 분들은 그냥 정찰 정도 투입하셔도 되겠다. 하지만 막 무리해서 막 할 구간은 아니다. 하나 더 많죠?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아주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가격대는 전부 다 저평가 영역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투적인 시도제, 정말 투자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 조금 사두시고 이런 데마다 쭉 조금씩 계속 사두시면 될 것 같아.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거보다는 높은 가격대는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차트가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예측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갈 거예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이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튜버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하고 맞추는 분들을 참 좋아해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가끔씩 어그를 당길 때가 있죠. 가령 이제 저평가니까 반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위험하다, 고평가다, 안 산다, 위험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때 말을 했냐면 1억보다 5천만 원 먼저 볼 거라고 대놓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투자하실 때 좀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리스크한 거 지기 싫으신 분들은 이번에 금리 인상 이벤트 끝나고 그리고 이제 슬금슬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올 가을 정도에는 뭐 3,800, 3,500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3,800
그리고 뭐 가을 11월 12월 정말 운이 좋다면 4,500 정도까지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정도 가능성은 있는 상황인데 그 가능성에 목매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 그 가격대에 오게 된다면 좀 탈출을 좀 강하게 하시고 정말 좀 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떠나가시고 또 다음 기회 좋은 게 있을 테니까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그냥 적은 비중으로 계속 그냥 리스크한 걸 시기를 좀 인지를 하시면서 적당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멋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이런 모습이 등장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많이 가더라도 그러면 역시나 또 우리가 조금만 욕심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 그림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야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형상이 등장을 하면 그때는 좀 강하게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한 번 정도 더 튀고 이렇게 빠지다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아니면 지금 이평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강하게 한번 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조금 긴가민가 하다. 그래서 돌파할 때는 이 쏘는 걸 우리가 노려보고 배터링 해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일 때는 이해되시죠? 쏠 때 들어가는 거 이런 모습일 때 요거 흔히들 유튜버들 그러잖아요.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 안착하면 우리가 대핑해 봅시다. 나중에 깨지면 엔차 못했잖아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이제 쏠 때 이럴 때 돌파 매수를 좀 보는 편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